안녕하세요, 생지입니다. 오늘은 29 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 라는 책을 들고 왔고요. 이 책은 제가 예전에 구입을 했었는데 그때 읽고 이번에 또 다시 읽은 책이에요. 일단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29 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 라는 책 제목이 다 말해주고 있어요. 29살에 아마리라는 여성이 있는데 그 아마리라는 이름은 일단 예명이고요. 어쨌든 그 여성이 자신의 생일날 딸기 케이크를 먹다가 그 딸기 케이크 위에 있는 딸기가 툭 떨어져요. 근데 그거를 이제 주워 먹으려고 이렇게 먼지 쌓인 거를 흐르는 물에 씻으려고 하는데 되게 갑자기 자기 처지가 너무 비참해지는 것을 느낀 거예요. 되게 내 처지가 너무 비참하게 느껴지고 미래가 불투명한 것 같고 되게 깜깜하고 암울하고 그런 기분이 들어서 갑자기 우울해져요. 왜냐면 그 사람은 파견사원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일은 불안정하잖아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의지하는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랑 결혼을 하면 내가 일을 안 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도 아마 이 아마리가 자신한테 의지하는 거를 느꼈겠죠. 그 경제적으로. 그래서 그 남자친구는 다른 여자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헤어지게 돼요. 그리고 아마리 자신은 또 외적으로도 되게 뚱뚱하고 볼품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되게 자신의 처지를 너무 비관하게 되어서 자살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손목을 그으려고 하는데 근데 그럴 용기조차 나지가 않아요. 그렇게 이제 자신의 지난 날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TV 화면이 켜져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라스베이거스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광경이 너무 황홀해 보이고 되게 예뻐 보이고 한번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되게 멋져 보였어요. 그래서 아마리는 그때 결심을 하게 돼요. 지금 죽지 말고 저기 라스베이거스라는 곳에 가서 내가 누릴 거 다 누린 다음에 30살 내 생일날에 죽자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책의 내용들이 아마리가 그 라스베이거스라는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해서 돈을 벌고 뭐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일들을 겪고 어떤 깨달음을 얻고 이런 것들을 여기 이 책에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이 책을 읽었을 때는 되게 감명 깊게 봤거든요. 이게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비관적으로 느낀 사람이었지만 이제 목표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한 발 한 발 노력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목표를 결국엔 이뤄내는 것을 보고 되게 큰 감명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읽을 때는 좀 공감이 가더라고요. 이 사람이 라스베이거스라는 목표를 잡기 전에 파견사원 일을 하고 그리고 자신이 어릴 적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부분이 뭔가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일본 책이거든요. 일본 작가가 쓴 책. 그래서 되게 좀 공감 가면서 봤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 책이 실제 이야기예요. 그 작가의 실제 이야기를 갖다가 책으로 낸 건데 이 작가 이력을 잠깐만 보면 얼굴 없는 작가로 베일에 쌓여 있으며 제1회 일본 감동 대상을 수상하면서 혜성같이 등장했다.
필명인 아마리는 나머지, 여분이라는 뜻으로 스스로 부여한 1년치 여분의 삶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책의 내용은 모두 실화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작품은 아마리의 29 생일로부터 1년간을 다루고 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어쨌든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동기부여하기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가처럼 뭔가 자신에게 좀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잘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 힘드신 분들, 조금 자신의 삶에 대해서 비관적이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기부여가 좀 많이 되는 그런 책이라고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제 읽으면서 좋았던 부분들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마리라는 주인공이 라스베이거스라는 목표를 잡고 어떤 낮에는 파견사원 일을 하고 밤에는 또 다른 일을 하게 돼요. 다른 일을 하게 될 때 계속 그 면접에서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제 어떤 기회가 생겨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자그마한 성공, 첫 번째 성공을 했을 때의 그런 부분입니다. 줄곧 패배자로 살아오던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도전자가 되었다. 그리고 나와는 아무 상관없었던 라스베이거스를 인생의 마지막 도달점으로 삼았다. 생각 속에 어떤 씨앗이 있었기에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 목표가 생기자 계획이 만들어지고 계획을 현실화시키다 보니 전에 없던 용기가 생겨나왔다. 정말이지 인생의 구석구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리 무모하더라도 일단 작정을 하고 나면 무슨 일이든 생길 수 있다. 정말 신기한 것은 내가 움직였다는 것이다. 원래의 나라면 좁은 밤바닥에 드러누워 꼼짝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저 머릿속에서만 수십 채의 집을 짓고 허물며 게으른 몽상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나였다. 생각은 생각일 뿐이고 몽상은 그저 몽상일 뿐이었는데 그런 내가 최초로 몸을 움직였다. 발가락부터 조금씩 움직여 본 것이다. 그러자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다시 불을 켜고 수첩을 펼쳤다. 그리고 앞으로 1년 뒤 인생의 정점까지 가는 동안 나의 신조처럼 지키고 싶은 한마디를 적었다. 기적을 바란다면 발가락부터 움직여보자. 그리고 이 책의 목차가 되게 좋은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몇 개만 한번 읽어보자면, 아까 말했듯이 기적을 바란다면 발가락부터 움직여보자. 그리고 가진 게 없다고 할 수 있는 것까지 없는 건 아니다. 지속적인 당당함은 자기 무대에서 나온다. 변하고 싶다면 거울부터 보라. 자기 시선으로 살아간다는 즐거움. 길 위에 올라선 자는 계속 걸어야 한다. 나를 망설이게 하는 것들 너머에 내가 찾는 것이 있다. 꿈을 가로막는 것은 시련이 아니라 안정이다. 노련한 레이서는 가속 페달보다 브레이크를 더 잘 쓴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야기가 진행될 때마다 그런 주제같이 뭔가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리가 모델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는 모델이 되어 포즈를 취하고 있는 동안 하얀 캔버스 위에 다양하게 그려지는 내 몸을 상상하곤 했다. 실제로 학생들에게 그림을 보여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하나같이 뛰어난 작품들이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어느 것 하나 똑같은 모습이 없다는 점이었다. 나는 내가 그토록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것에 놀라웠다. 마리아상처럼 온화한 표정의 나, 험악한 표정의 나, 삶의 고단함이 묻어나는 우울한 나, 뭔가를 간절하게 원하는 나. 같은 시간, 같은 포즈, 같은 표정의 나를 보고 있는데 그리는 사람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내가 알고 있는 나는 하나뿐이지만 남들이 보는 나는 천차만별이었다. 사실 그림 속의 나는 나이면서도 내가 아니었다. 내가 느끼는 나와 남이 느끼는 내가 같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늘 내가 알고 있는 느낌과 나의 기준대로 이해받기를 원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왜 아무도 날 이해해주지 않을까? 라고 의기소침해질 때가 많았다. 하지만 그들의 작품을 보면서 생각과 느낌은 10인 10색. 사람의 숫자만큼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 나와 똑같은 느낌을 요구하거나 이해해달라는 것은 무리이고 어리광이며 오만일지도 모른다.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타인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다만 나에 대한 남들의 느낌을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 뿐이다. 그 뒤로 나는 대생 시간이 끝나고 나면 학생들의 그림을 꼬박꼬박 감상하는 습관이 생겼다. 현재의 나를 반영한 그림들을 통해서 역으로 나를 보는 것이다. 우울하고 음침한 모습보다 밝고 아름다운 모습이 많이 그려진 날은 은근히 기분이 좋아지곤 한다. 재미있는 것은 거울 앞에서 내가 만족스러운 기분을 많이 느낄수록 그림 역시 밝은 분위기가 더 많다는 사실이다. 이 부분이랑 또 이거는 이제 아마리가 라스베이거스에 가려면 영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록폰기라는 좀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그런 번화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외국인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외국인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들은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자기의 꿈을 당당하게 이야기한다. 내 꿈은 인류 주방장이 되는 거야. 난 30 중반쯤에는 아마 히말라야를 트레킹하고 있을 거야. 틀림없어. 그들은 저마다 꿈의 밑거름을 다지기 위해 머나먼 타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남과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그들에게 놀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도 서서히 적응되어 갔다. 그래서 대뜸 네 꿈은 뭐야? 라고 물을 때마다 솔직히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게 되었다. 꿈이라기보단 라스베이거스에 가서 카지노에 내 인생 전부를 걸고 한바탕 승부를 펼치고 싶어. 그렇게 말하면 다들 워워 하고 놀라기도 했다. 반응은 제각각이다. 그거 정말 멋진 꿈인데? 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는가 하면 너무 무모해 일찌감치 꿈 깨셔 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젓기도 했다. 찬성이든 반대든 나는 잠자코 듣는 편이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자기들끼리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경론을 펼치기도 한다. 나는 영국 친구가 정말 라스베이거스를 가봤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것저것 캐묻기도 했다.
그러자 그는 가본 적도 없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하며 놀라워했다. 사실 나는 라스베이거스에 관한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이젠 진짜로 가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자세히 알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얼마나 결사적으로 라스베이거스를 공부하고 있는지 모른다. 가이드북을 읽으면서 실제로 여행하는 기분을 느끼기도 하고 유명한 프로갬블러가 쓴 책을 읽으며 정말 카지노의 흥분에 휩싸이는 식으로 결전의 날을 위해 이미지 트레이닝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뭔가 RNVD라는 공식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조금 읽어봤는데 그때 제가 책을 샀던 이유가 좀 읽기 쉽고 동기부여되는 그런 책을 원했어요. 그래서 사게 된 책인데 저는 되게 잘 읽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동기부여 하는 걸 원한다, 동기부여가 되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